황영웅 뉴스쇼 시작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 금요일 황영웅 가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공지 하나가 떴습니다. 방송에서 제기하려는 의혹과 달리 가수님과 소속사는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밤에 방송 예정인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 대해서 황영웅 가수의 법률 자문인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해당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대출까지 받고 앨범 샀어요. 미니 앨범 때 70억 정도 되고 정규 앨범 때 90억 정도 되고 돈이 맨날 없대. 주면 끝이야, 끝. 100만 원씩 계속 뺐잖아. 이 방송 예고편에 나오는 제보자들의 멘트였습니다. 하나같이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카페를 통해 모아진 돈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이 터졌나 보다. 아마 뜻이 맞지 않은 불만 세력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방송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황영웅 가수가 당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후원금이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내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공중파에서 금쪽 같은 몇십 분을 할애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지? 아니 이거 말이야 결국 황영웅을 홍보하는 셈 아니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팬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황영웅 가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공카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황영웅 방송의 판단과 위 입장문을 통해서 궁금한 이야기 Y의 황영웅 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궁금한 이야기는 Y로 약칭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에서 Y의 주장과는 달리 트로트계에서 가수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날 방송 중에 한 가수의 사례가 잠깐 언급됐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미스터 트롯 땡땡땡 후원이냐 조공이냐 소속사 불법 아니다 트롯 팬 관행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팬들이 가수에게 직접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는 것은 땡땡땡만의 일이 아니었다.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데뷔 초기 팬들의 후원으로 무명 시절을 극복하기도 했다. 이것은 굿즈와 같은 파생 상품이 친숙한 아이돌 팬덤과는 달리 트로트 팬들의 경우 지방 곳곳에 중장년층이 많은 만큼 가수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라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로트계에서 이러한 관행은 없다라고 주장한 Y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전현직 매니저라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마치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례인 양 몰고 나간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Y는 후원금이 인출된 계좌가 앨범 공동구매를 위한 계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팬카페 운영진이 후원금을 모아 관리한 계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원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된 상태이며 세무적인 절차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Y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꼴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제작해야만 했는지, 이것이 두 번째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Y는 황영웅 소속사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방송 이틀 전에서야 소속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문은 이것은 이미 제보자 인터뷰와 편집을 마친 뒤에 최소한의 반론만 요청한 사례로 방송 제작의 기본 원칙인 충분한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 소속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하면서 현재 소속사나 팬 운영진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구성을 택한 것도 시청자에게 편향된 인상을 주고 사실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Y는 방송 초반에 앨범 공동구매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느니, 결혼 반지를 팔았느니, 기초수급자도 후원을 했다느니 하면서 어떤 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런 멘트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방송 초반에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보다는
편향성을 유도한다고 봐야죠. 아니, 기초수급자는 팬덤이 되면 안 됩니까? 누가 협박하며 후원하라고 했을까요? 성인인 본인이 자신의 돈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번 네 번째 이야기는 답이 뻔해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사무소 도약은 해당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SBS 및 관련 제보자 대상 민형사 고소, 방송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면, 혹은 어떤 불순한 의도로 그런 시도를 했다면 누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황영웅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황영웅 방송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